찰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마저 뚫어낸다면 이제 그만 저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정말 이번 상대까지도 넘어선다면 이제는 뭐 언성 히어로네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해야 돼. 그냥 히어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잉글랜드 최근에 뭐 현지 칼럼에서 손흥민 선수가 좀 저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는 뭐 저평가에 좀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많이 기사화됐던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저평가가 초점이 아니고요. 엄청 잘한다 손흥민이. 이제는 뭐 팀의 에이스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건데 뭐 주중 즈베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2골. 와 진짜 라멜라가 올려준 것 들어가는 타이밍 진짜 잘 갖다 댔죠. 그 다음에 은돈벨레가 찔러준 것 엄청난 속도로 넣어서 골을 넣었습니다. 2골 넣으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11경기에서 5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경기에 한 골씩은 때려 넣고 있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결정력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121골 차범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죠. 통산 유럽골. 이게 손흥민 선수가 121골을 몇 경기 만에 넣은 거냐면 364경기 만에 넣은 겁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10년 동안 꾸준하게 3경기에 한 골씩은 계속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니까요. 정말 손흥민 선수 대단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해리 케인과 더불어서 이 정도면 뭐 그냥 팀을 진짜 하드 캐리한다고 봐야 되겠죠. 케인도 잘해주고 있어요. 케인도 올 시즌 모든 경기에서 12경기 8골. 특히 케인이 약간 좀 이타성이 강해졌더라.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과의 어떤 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데 무엇보다 사실 팀으로 놓고 보면은 즈베즈다 경기가 좀 반전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죠. 이게 팀이 그동안 즈베즈다 경기 전까지는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습니다. 공식 경기. 그러다가 승리를 했고 그것도 아주 대승이었기 때문에 자 즈베즈다 경기가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 아니야? 전환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사모기는 좀 난립니다. 예, 이제는 됐다. 예, 토트넘 이제 우승이다. 너무 많이 가지 마. 우승은 좀 그렇고. 어쨌든 분위기를 좀 바꿨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지금 평가인데 근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사모기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상대가 즈베즈다지 않냐. 예. 상대가 좀 약하지 않았냐. 물론 발음 어렵죠. 트르베나 즈베즈다. 이게 그 세르비아 팀인데 이게 이제 그 붉은 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레드스타죠. 어쨌든 이 즈베즈다가 아무리 세르비아의 극강팀이라고 하더라도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토트넘이 변했는지를 보려면 이번 주말이 중요하다. 왜요? 이번 주말이 뭐가 있길래 그러죠? 리버풀 안필드 원정을 갑니다. 이 경기에서 어떠한 경기력과 갑자기 저냐? 자, 안필드 가서 토트넘이 어떤 경기력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진짜 토트넘이 좀 분위기를 바꿨구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리버풀 경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뭐 이게 이 경기가 왜 리버풀 경기가 어떤 상징과 같은 토트넘이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니까 리버풀 너무 셉니다.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공식 경기 9경기에서 8승 1무 무패 진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골도 9경기에 21골 넣었는데 더 무지막지한 거는 실점이죠. 7골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최소 실점 기록 중이고요. 뭐 공격과 수비할 것 없이 뭐 앞쪽에 그 피르미누, 마네, 살라 뒤쪽에 뭐 반다이크 최근에 또 알리송까지 돌아왔어요. 예. 토트넘 어떡하지? 자, 어쨌든 또 이번 주중에 리버풀이 흐름도 좋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벨기에 행크 원정 갔는데 4골 4대1로 또 이겼습니다. 와, 체인벌린 골 진짜 감각적으로 넣었던데요.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볼을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슈팅을 이렇게 때리죠? 그 상대 골키퍼가 인터뷰한 거 보셨어요? 끝나고? 저기 얘긴 들었는데요. 이렇게 잘하는 팀인지 몰랐어요. 이런 류의 인터뷰를 행크 골키퍼가 했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잘했고 살라나 마네도 아주 감각적인 골들을 좀 넣었습니다. 리버풀이 지금 올 시즌 이렇게 되면 모든 공식 경기 15경기 중에 패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챔피언스리그 나폴리 원정 갔을 때 그 패배밖에 없고요. 이거는 좀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토트넘과는 좀 대비되는 거죠. 토트넘은 반전은 지난 지베즈다를 잡으면서 했다고는 하지만 올 시즌 토트넘의 공식 13경기 중에 승리는 4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배가 1패밖에 없는 리버풀과 4승밖에 없는 토트넘. 역시 분위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손흥민에게도 리버풀은 쉬운 상대가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다 따져보고 정리해 보니까 손흥민이 2015년이죠. 잉글랜드 진출한 이후에 리버풀과 몇 번 만났을 것 같으세요? 손흥민이 뛰었던 리버풀 경기? 저 이렇게 따져보니까 7경기를 뛰었더라고요. 7경기에서 그러면 리버풀 상대로 해서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이 어떻게 될까요? 없다. 하나, 둘, 셋. 뭘 것 같으세요? 네, 한 골. 이게 그 2017년에 10월에 그때 이제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손흥민이 리버풀을 상대로 해서 넣은 유일한 골입니다. 뭐 사실 쉽지 않은 상대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있잖아요. 챔피언스 결승전 때도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뛰었는데 힘들었죠. 네. 슈팅 3개 때린 게 3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경기였고, 자 더군다나 이 리버풀에 누가 있나요? 손흥민 선수가 누구랑 또 싸워야 돼요? 발롱도르 들과 싸워야 됩니다. 발롱도르 들과 싸워. 아니 리버풀은 발롱도르 30인 후보가 왜 이렇게 많아요? 7명. 예. 근데 수비 쪽만 한번 볼까요? 수비 쪽. 골키퍼 일단 돌아온 알리송. 그다음에 반다이크. 그다음에 아놀드. 이렇게 돼요. 뭐 미드필더까지 놓고 보면 베이날둠까지 들어오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발롱도르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로버트슨이 못해요? 마티프가 못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또 상대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날 경기에 손흥민의 부담일 텐데,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손흥민도 발롱도르 아닙니까? 발롱도르 후보니까 자신감 있게 한번 싸워봐야 되겠네요. 참고로 토트넘은 2명 있죠. 발롱도르 이번에 30명 후보가 된 선수가. 한 명이 누구요? 요리스 골키퍼. 근데 못 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혼자 발롱도르 들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발롱도르들 중에도 이제 반다이크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반다이크가 리버풀 온 다음에는 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반다이크가 사우스햄튼 시절에는 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반다이크 앞에서 2골인가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우스햄튼이니까. 근데 반다이크가 리버풀 온 다음에는 골이 없어요. 그 마지막 골이 2017년 10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넣은 유일한 골이 리버풀 상대로. 그때 리버풀 수비수들 한번 말씀드릴까요? 로브렌, 조고메스, 마티프, 모레노. 네. 그러니까 지금 체제로 구축된 다음에는 손흥민 선수가 골이 없습니다. 이건 팀으로 놓고 보더라도 사실 부담스러웠죠. 리버풀은. 맞대결에서도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매우 힘든 경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리버풀은 진 적이 없습니다. 토트넘에게. 3승 1무입니다. 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완승 포함을 해서 프리미어리그도 다 이겼죠. 3승 다 해버렸습니다. 네. 그만큼 상당히 리버풀은 토트넘에 강했다.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리버풀 잡은 건 2017년입니다. 자, 그런데 뭐 2017년이면 뭐 한 2년 전이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는 어디서 한다고요? 안필드. 토트넘이 안필드 가가지고 이긴 마지막은 언제? 혹시 사목이 기억하니? 이거 웬만한 토트넘 팬들 기억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일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이게 8년 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2011년. 네, 2011년 2대0으로 승리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안필드 가선. 이때 누가 뛰었는지 전설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 사모기의 닉도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모드리치가 골을 넣었던 경기입니다. 반더바르트 이렇게 뛰었던. 자, 이때 리버풀 전설의 선수들이 뛰었죠. 누구요? 캐롤, 은고그, 기억하시죠? 은고그가 뛰었던. 그다음 미드필더의 그 조그만 친구 스피어링인가? 뭐 이런 친구들이 뛰었던 팀이었습니다. 이때 안필드 가서 이기고 토트넘이 이긴 적이 없어요. 그만큼 팀으로도 리버풀은 아주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봐야 되겠죠. 홈팀 리버풀은 뭐 고민될 거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매 경기에 프린트한 거 제출하면 돼요. 4-3-3. 공격은 마네, 피르미누, 살라. 미드필더는 베이날둠, 파비뉴, 핸더슨. 수비 포백은 왼쪽부터 로버트슨, 반다이크, 마티프, 아놀드. 골키퍼는 부상에 돌아온 알리송. 뭐 약간의 이제 그 리버풀이 고민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일정 자체가 좀 빡빡하다는 건데, 뭐 그건 뭐 토트넘 똑같으니까. 그리고 약간 뭐 부상이 있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던 선수 중에 체인벌린 같은 경우는 폼이 너무 좋아서 어디 미드필더나 위쪽에 아무데나 껴놔도 돼요. 멤버 진짜 짱짱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이거 계산이 잘 안 돼요. 제가 이거 갖고 있잖아요. 잡았다 요놈 이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달수라고 이제 써있는 제가 대정지방결장청 홍보 명예가 됐습니다. 명예 홍보대사지 홍보 명예가 아니라 자, 잡았다 요놈 이 토트넘이 해가지고 지난번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내긴 했는데 근데 이 경기를 진짜 또 뺄까?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에릭센하고 알더웨이럴트하고 데니 로즈를 또 뺄까? 그러니까 지난번 빼가지고 재미를 좀 봤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번엔 상대가 리버풀이고 안필드인데 좀 주력들이 좀 나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상에서 돌아온 로셀소 투입할까?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원정팀 토트넘의 선발을 예상합니다. 미드필더 일단 두껍게 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세니까. 다이아몬드 442 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최전방 투톱 손흥민 케인. 약간 아래쪽에 라멜라. 그리고 다이아몬드 양쪽에 은돔벨레와 시소코. 다이아몬드 아래에 윙크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좀 허리를 두껍게 하지 않을까. 뭐 알리는 라멜라 자리라든지 뭐 어디든지 넣을 수 있겠죠. 포백은 로즈, 베르통원, 산체스, 오리에. 골키퍼는 가사니가. 근데 요리스가 못 나오니까요. 로즈 대신에 벤 데이비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약간 풀백들은 힘들잖아요, 뛰기가. 체력 소모가 많아가지고 여기는 아마 그런 의미의 로테이션을 로즈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전술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뭐 리버풀은 크게 달라질 게 없긴 하지만 제가 요즘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토트넘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조금 여전히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후방 빌드업. 상대가 압박을 하게 되면 후방 빌드업을 되게 좀 너무 못해요. 예. 가사니가도 역시 약간 물론 뭐 요리스도 약간 세모발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센터백들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쓰게 되면 후방 빌드업하고 살아나오는 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리버풀이 어때요? 개겐 프레싱 포함을 해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팀이죠. 그래서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세게 할 때 거기서 효과를 본 다음에 리버풀이 골을 넣는데 수월할 거고 그거를 만약에 잘 버텨낼 수 있다면 토트넘이 어느 정도 경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을 세게 걸어라.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토트넘은 제가 봐서는 선발을 누구로 뛰게 할 건지 어떤 포메이션으로 나올 건지가 저는 이 경기의 가장 큰 전술적인 포인트라고 봐요. 저는 허리를 두껍게 하는 다이아몬드 442라고 했는데 혹은 가장 익숙한 4-2-3-1을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영구 현지 쪽에서는 4-3-3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좀 아무래도 리버풀이 사이드가 좋으니까 사이드로 넓게 펼쳐 들어가는 4-3-3을 손흥민, 라멜라를 펼쳐놓고 케인 놔두고 미드필더를 두껍게 세워버리는 이런 형태도 가능한데 이거는 포체티노 감독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어떤 포메이션을 쓸지 4-4-2, 4-3-3, 4-2-3-1 그러면 그 포메이션에 맞춰서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을지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이길까 이제 이걸 말씀드려야죠. 우리 사목이는 아까 그러더라고요. 형, 한 번은 꺾여. 한 번은 꺾여. 아니 무패 그거 쉽게 나오는 게 아니야. 한 번은 꺾입니다.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버풀이 한 번은 꺾일 때가 됐다.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사목의 희망사항 같고 그건 꺾여도 나중에 꺾일 것 같아. 이번에는 안 꺾일 것 같은데 리버풀이 이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